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오늘 아침은 습도가 높다고 합니다. 출근길 후텁지근하죠. 낮 동안은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도도 높지만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자연히 높아질 텐데요. 이런 날 짜증 많이 나죠. 이렇게 더운 날 마스크 쓰는 것도 곤욕이고요. 반대로 나는 마스크 썼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썼지? 혹시 화가 치미는 분들 계십니까? 실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 무례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일부 반찬 토론에서는 버스, 엘리베이터 등등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마스크 꼭 써야 한다. 이 주제로 토론 벌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고발도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식탁 위, SNS 등 점심시간 동료들과 침 튀기며 이야기하게 되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하루 중에 마스크 착용 시간 얼마나 되시는지요? 때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 쓰기가 참 곤욕이죠. 하지만 마스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착용해야 하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길어지고 날도 더워지면서 여기저기서 슬슬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방심하는 분들 나타납니다. 자, 오늘 반찬 토론, 버스, 엘리베이터, 여기서만큼은 마스크 필수, 마스크 필수라고 생각되는 곳에 대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몰라도 여기서 마스크 안 쓰거나 턱에 걸치는 사람 보면 화가 난다. 고발도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의견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들고 들어오신 커피. 네. 저희 제작진이 사서 드렸는데 네. 혹시 어떤 커피인지 아십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잘해주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반대입니다. 애청자분인 5090번님께서 내일 또 전민기 팀장 생일이라고 예. 커피 쿠폰을 저희 제작진에게 8개를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예. 와, 감사합니다. 야, 이 처음 받아봐요,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예. 팬이 생긴다는 건 정말 달콤한 일이네요. 예. 근데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그 8잔을 제가 매일매일 한 잔씩 먹었을 텐데 나눠 먹는다는 게 좀 아쉽네요. 참고로 전민기 팀장보단 저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요즘 너무 방송 참 여러 개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어떤 방송국과 프로그램보다 가족적인 방송, 애청자 의견 하나하나 존중하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방송, 바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준비하셨어요? 준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곳보다는 저희 방송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최근에는. 예,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할 곳이 많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일단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 이제 차가 한 대다 보니까 이제 아내나 아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그럴 때만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어떻게 하십니까? 마스크 이제는 꼭 써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빨리 어디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한번 놓고 나와서 택시를 tas어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은 좀 타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도 이제 안 쓰고 나오면 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마스크 좀 까먹고 나가거나 하면
눈총을 받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뭐 누가 뭐라고는 하진 않는데 괜히 이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죠. 혹시 일하실 때 뭐 사무실 같은 데서도 마스크 착용하십니까? 저희는 좀 일단 직원이 얼마 안 되고요. 사무실 자체가 좀 공간이 그러니까 좀 넓게 돼 있어서 저는 죄송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안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뭐 주무실 때는 당연히 안 쓰시고요. 잘 때 쓰는 사람 있어요? 잘 때 쓰고 주무세요? 모르겠어요. 여기 대본에 이렇게 써 있네. 뭐 작가님 쓰고 주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시비나 폭행 사건도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지난달 13일부터 전국은 또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일단은 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또 실랑이가 말싸움으로 또 폭행까지 번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6월 8일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마스크 안 쓰고 놀이터에서 논다고 차로 돌진한 50대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돌진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잡고 나서 좀 횡설수설했대요. 술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그럼 혹시 뭐 약을 좀 복용했나 이런 걸 좀 그때 살펴봤는데 일단은 좀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돌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5월 7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스크 똑바로 안 썼다고 택배 기사가 또 그 형제를 폭행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폭행으로 맞은 분은 갈비뼈에 금 가고 코뼈가 또 부러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3월 9일에도 광주에서 마스크 쓰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를 또 폭행한 일도 있어서 그러니까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있으나 폭력을 휘두른 것 자체는 좀 굉장한 그렇습니다. 잘못이죠. 이거는 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3월 17일에도 이제 인천에서 마스크 안 썼다면서 행인과 시비 붙어갖고 막 폭행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70대 승객이 마스크 안 쓴 다른 승객한테 왜 마스크 안 썼냐로 지적하니까 그분한테 이제 침을 뱉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마스크로 인한 이런 폭력 시비들이 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조금 수정해드리면 택배기사 형제가 입주민에게 맞은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그분이 무슨 이렇게 아마추어 복싱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서 이런 시비가 결국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처럼 여럿이 함께 있는 밀폐된 공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 게다가 또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좀 에티켓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는데 정말 깜빡하고 나오신 분들, 뭐 사무실이 20층인데 그렇다고 계단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탔을 때 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썼다면 말을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있다든지.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왔다고 해서 뭐 완전히 레이저 쏘는 눈빛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분 자체도 이미 안 쓴 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6494번님께서는 슬라 애청자입니다. 오늘 과연 민기 팀장님하고 의견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오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장소에서만큼은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정말로 화가 나시는지 또 이럴 때 정말 화가 난다. 여러분의 제보도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옵니다. 4716번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깜빡하고 착용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전화 통화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이런 분들 실제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쓴 게 물론 문제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써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안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 표하는 분들 있거든요. 입을 손으로 막는다든지. 그러나 이제 안 썼는데 또 당당하게 뭐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재가 있어야지 그냥 안 썼다라는 그 행동 하나만 갖고는 저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의견이 비슷해요. 일단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또 일행과 이음다거나 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폭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 보면 사실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나세요? 아니 그건 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안 썼지?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 마스크 안 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시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뭐 내가 화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마스크 지금 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내가 또 깜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 착용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스크 왜 안 썼어요라고 하려면 예. 사실은 이게 모든 어떤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예. 최영진 아나운서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YTN 대표님을 만났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계세요. 그 화냄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냥 저는 아부해야죠. 뭐 먹고 살려면.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면은 예. 그거는 솔직히 누구한테는 화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나 예. 회사에서 내 바로 윗 상관 그분이 안 썼다고 뭐라고 못하고 이렇게 할 거면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관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 사실 뭐 대중교통이나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에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화가 이렇게 분노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저는 화까지는 안 나고 썼으면 좋겠다 정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버스도 만약에 이거를 의무화했는데 예. 그럼 좀 아예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예. 좀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기 힘든 분인데 예. 승객이 안 썼어. 안 썼으니까 타지 마세요. 그분이 저 지금 급해요. 이 실랑이를 하면 그 시간이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러면 태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태우는데 예. 그 전혀 다르네요. 좋아. 네, 뭐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를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이 타는 순간 본인도 잘못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오늘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측면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만원 버스라 막 가득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좀 여유 있고. 네, 그럴 때는 그분 타면은 안 그래도 그 시선이 따갑고 알아서 그 거리를 또 지키거든요. 근데 정말 전국에서 한 명도 이걸 타선 안 된다라고 정말 막을 수 없는 한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 사실 이런 지금 코로나19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어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완전 그런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그게 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막무가내로 차에 올라타.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그럴 때 오히려 강하게 이 사람을 뭐 막 질타한다든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거기서부터 이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서 딱 탔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자리를 이분과 거리를 둔다든지 그 눈총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는 충분히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또 그렇게 할 거라고는 좀 생각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8218번님께서는 식당 주방이나 카페 주방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0765번님 음식점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은 꼭 좀 착용하시고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먹기 싫어요 하셨고 2516번님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안 쓰고 계시면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좀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음식 맞아요. 조리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슬기로운 업쇼님께서는 놀이공원 바이킹 탈 때는 꼭 써야 될 것 같다고. 소리 지르니까. 근데 지금 롯데월드에서 안 돼요. 또 확진자 나왔잖아요. 놀이공원을 가면 안 되죠. 맞아요. 참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열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얼씨구님께서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턱에 걸친 분에게 뭐라 했더니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쓴 분들은 또 보면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 정말 오늘 이거 안 쓰고 지금 회사 못 나가면 지금 뭐 큰일이 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면 집에 다시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빨리 가서 산다든지 편의점으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거 없이 타신 분들은 일단은 멘탈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한테 건드리면. 건드리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비켜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라?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햇빛을 강하게 쐬는 게 바람을 세게 부는 것보다는 효과가 큰 것처럼 그 사람을 자극하거나 뭐 오히려 안 좋은 말로써 뭐 강하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날도 더운데 불쾌지수 높죠.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라. 그렇죠.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이분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1539번님께서는 버스에서 마스크 팔아요. 인천입니다. 하셨는데 팔아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 좋은 방법인데요. 혹여라도 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구매해서 바로 쓰고 탈 수 있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여기 있으니까 사세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안 태우는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9352번님께서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마스크 아무 곳에 버리는 건 치우면 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택시기사님들 퇴근길에 제 옆을 많이들 지나가시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 피면서 다닙니다. 아주 곤욕이네요 하셨네요. 거기다 더 최악은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 그 침을 뱉으세요. 이렇게 잠깐 연 다음에 거리에다가. 그거는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6494번님께서는 단순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고 문제 이전에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본인 때문에 가족까지 병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아주 기본적인 방역입니다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친한 사람들은 또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는 그런 약간 안심이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하고 그럴수록 물론 가족끼리는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기준도 좀 명확하게 밥 먹을 때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사회적 거리처럼 한 칸 띄고 앉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건 좀 실천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482번님은 그냥 제 의견, 제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네요. 피하면 권리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쓴소리는 어느 정도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 마음이거든요. 왜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피해야 될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눈치를 주고 화남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안 쓴 사람을 봤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지개를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인데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약간.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지 않은데 차라리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피하라고요?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언급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쟁입니다. 6828번님은 인천 택시기사입니다. 인천이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정말 화납니다. 그렇다고 승차 거부도 못해요. 워낙 손님이 없어서. 그렇죠. 기사님들이 이런 게 지금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거를 말로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안 쓴 사람한테 하나하나 계속 이걸 짚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조건 쓰셔야겠지만 안 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말을 한다는 거. 좀 쉽지 않죠? 말하면서 또 비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분 안 쓴 상태에서 내가 안 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턱에 걸친 사람들 많거든요. 덥다고? 턱에 걸칠 거면 그냥 빼는 게 나죠. 왜 이걸 턱에다 걸친? 근데 이게 제가 여름에 한낮에 돌아다녀 보니까 숨이 확실히 차긴 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에 걸치는 건 자유나 사람이 좀 없는 곳에서 넓게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잠시 내렸다가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하면 다시 써야죠. 그렇습니다. 계속 턱에 걸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불량해 보이더라고요. 안 쓴 것만 못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ETD55님께서 아침 출근 시간에 인력사무소 내 5군데를 지나가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 90%가 마스크 없이 서로 잡담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하셨네요. 그거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나 윗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수도권 요즘에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해서 수도권에선 그래도 많이 쓰시는데 지방에 좀 가봤더니 예. 뭐 바닷가나 캠핑장 같은 데서는 정말 거의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단속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6956번님 저는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낮에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턱에도 걸친 채. 그래서 네. 그 옆에서 제가 일부러 기침을 엄청 했습니다. 그 좋은. 그랬더니 다들 냉큼 썼다고. 그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또 유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손으로 입만 그렇죠. 가리시면 가리고. 그거 좀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예, 기침을 일부러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쓰게 만들거나 그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방법. 예. 현명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반찬 토론 뭐 정답이 그렇게 오늘은 예, 반찬으로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기 좀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의견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화를 내서 표현할 것이냐, 좀 쓰고 다니세요 할 것이냐, 아니냐로 지금 약간 갈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6494번님도 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엘리베이터 문에 마스크 미착용자 탑승 금지 안내문 부착이 답입니다. 저희 건물도 안내문 부착 후에 미착용자 못 봤다고. 네. 예, 이런 또 의견들 주셨습니다. 오늘 참 역시 많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네.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너무 진짜 할수록 짧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0426번님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마스크 미착용하면 경범죄로 바로 스티커 발부해야 합니다. 경찰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죠 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런 말씀처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좀 의식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미착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미착용은 안 되고 착용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지금 3분 요가 코너인데요. 저희가 매번 영상을 녹화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가 동작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혈액 속의 노폐물을 다 배출시켜드리는 면역력 높아지는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겨드랑이 스트레칭인데요. 겨드랑이 스트레칭. 네. 저를 몸이 굳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니 이제 노폐물이 또 많은 오늘은 사람으로 노폐물 취급하시려고. 많은 분으로. 네, 여러분 이 겨드랑이가 혈액 속의 찌꺼기들을 배출해주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거든요. 예. 혹시 림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겨드랑이 치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정말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군요. 예. 네, 그래서 이 림프절이 겨드랑이에 많이 있는데요. 대사활동하고 생긴 노폐물, 또 염증세포, 죽은세포, 각종 독성 물질을 배출해내는 면역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겨드랑이를 툭툭 쳐도 아까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 독소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겨드랑이 쪽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뭐 치기만 하는데 이런 또 스트레칭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림프절의 순환을 도와볼 건데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예. 소개해 네. 주시죠. 오늘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예. 자, 왼팔 하늘 위로 들어보시고 오른팔도 하늘 위로 쭉 들어볼게요. 양팔을 다 하늘 위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오른팔로 왼 손목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예. 앉은 키를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왼 손목을 물을 뽑듯이 예. 쭉 뽑아주면서 늘려볼게요. 좀 더 하늘 위로 팔을 당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 좀 더 내쉬는 숨에 상체를 조금 더 기울이시면서 가슴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가슴도 앞쪽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예. 겨드랑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네. 네, 이 느껴집니다. 자극을 느끼시면서 호흡 네. 3번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상체 이렇게 세워서 정면으로 돌아온 후에 예. 두 팔 제자리. 오. 이렇게 양손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예.
확실히 겨드랑이 쪽에 스트레칭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이때 가슴을 천장 쪽으로 더 높이 올리려고 노력하시면서 동작 이어가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툭툭 쳤는데도 좀 아팠거든요. 그렇죠. 몸에 독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트레칭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겨드랑이 만졌는데 뭔가 단단하거나 딱딱한 분들, 예. 혹은 툭툭 쳤는데 약간 자극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지 림프절이 순환을 해서 혈액 속의 찌꺼기들이 바로바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염증이 많고 이러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그렇죠. 스트레칭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럼요. 림프절 순환이 방해가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겨드랑이 스트레칭으로 면역력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굉장히 좀 필요한 동작 같은데 이 동작 하면서 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3분yo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노무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노무 상담 해드리는데요.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졌는데 예. 방송 꽤 오래 하셨는데 그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고 황당한 질문도 많으셔서 그렇군요. 예. 뭐 고용노동부 통화는 잘 안 되지 전화를 많이 주시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서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크가 켜질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항변을 하고 계셨냐 이걸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의와 관심이 좀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신청을 한 지가 일주일쯤 됐잖아요. 네네. 신청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8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33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33만 근데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요. 열흘 동안 4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고요. 지금 전국 9개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평균 50만 건의 상담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뭐 지식인에 더 많이 올리시고 댓글 달아놓으신 거 보면 전화 2시간 동안 전화하면 안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댓글들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는 뭐 초반이라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도 어려웠다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는데 이제 2주 차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시스템상으로는 안정화됐습니다. 뭐 더 이상 신청하다가 뭐 전산 오류 나가지고 신청 못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전산 신청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신청하다가 서류를 어떻게 뭐 구비해야 되냐 아니면 서류조차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하시죠.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건 정말 애매한데요. 그 프리랜서 분이신데 그 사업주한테 그냥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를 좀 써달라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업주분이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제껏 세금 안 낸 거 추징 들어온다. 그래서 못 해준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길래 그러면 굳이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차피 그 사업장으로부터 그 소득에 대한 입금은 계좌로 받으셨대요. 그 계좌에다가
그다음에 사업장 이름으로 아닌 그 사장님의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거는 몇 월에 일하고 받은 돈이다. 여기 있는 이분의 이름은 땡땡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걸 예.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 어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상호명이 나와 있고 대표자 명이 나와 있는 서치에서 예. 입증 자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런 입증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안 써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 예. 있는 자료로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지난주 상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네. 농사 짓는데 가능하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저도 가능하냐,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 신청 자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청 자격은 특보나 프리랜서는 우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예. 소득 발생이 2개월 합산 50만 원씩 있으셔야 됩니다. 월 25만 원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 대신에 19년 12월과 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분은 12월에서 1월까지 자영업을 영위하신 건 당연하시겠죠. 1인 자영업자도 되시지만 예.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법인 사업장도 됩니까? 예.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은 소상공인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5인 미만. 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들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급 휴직자 같은 분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과 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총 30일 또는 45일 이상 휴직을 하셨어야 돼요. 또 최소 월별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또 문의가 들어오신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아드님이 자녀분이 외국에 있다 오셔가지고 회사에서 14일 동안 4월 달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셨나 봐요. 그래서 긴급 고용 안정자금 지원금 이거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길래 이분은 근데 안타깝게 안 되시죠. 왜냐하면 월별 기준은 10일 이상 월별 기준은 넘지만 뭐 소득 기준은 따로 됐다고. 거기 이제 총 30일이라는 그 요건을 못 넘지를 신청 자격을 넘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한 그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배너 바로 뜨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검색 포털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치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이고 7월 1일부터는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뭐 신청 마감이 7월 20일까지니까요. 뭐 일단 늦게 지급받으시는 건 맞지만 조금 뭐 조급하신 마음보다는 다른 서류들 챙기시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그 오프라인 신청될 때쯤 되면 우리 작가가 특집으로 한번 뭐 신청 서류 같은 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잘 준비 한번 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리한 부탁을 또 드린 건 아닌가. 자, 이제 실업급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파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문의하는 오해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실업급여 뭐 실직자들 많이 늘어난 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법상이나 다른 용어로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러니까 잠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하는 오해가 뭐냐면 무조건 실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근데 구직급여라는 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입증을 했을 때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이런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뭐 공고사직을 한다거나 다른 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예상이 될 때 나오셨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하시고 6개월만 딱 되면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인정되는 유급 인정일수가 6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이니까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일이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7개월 이상 돼야 7개월. 된다는 데 나오거든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그래서
딱 6개월 하고 그만두실 때 실업급여 당연히 받으실 줄 아시다가 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뭐 실업급여는 그 지급 기간 당시에 그 만 나이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겁니다. 뭐 현 직장 이전에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안 받고 바로 입사하시고 근데 뭐 없으시면 퇴사 후 3년 후에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산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그 퇴사하시고 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뭐 인정 기간은 뭐 270일 정도 되는데 그걸 1년이 넘어서 덜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뭐 프리랜서들도 뭐 받는다, 예술인도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또 넓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뭐 5월 20일 날 마지막 국회 때 뭐 특고나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가입 뭐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겠다면 하면 그 우리 예술인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러면 예술인 분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 같은 거 먼저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계속 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계약 체결하는 거. 뭐 표준근로계약서 잘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거 잘 보셨다가 계약서 체결해놓고 당연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 왜냐하면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월 20일 날 공포됐으니까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뒤 준비하고 계시면 준비 되겠어요. 기간은 뭐 충분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노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무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976번님께서 실업급여를 다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재입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지나야 재입사 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뭐 실업급여도 다 받으셨고 수령이 끝나셨고 지금 실직 상태에 있으시니까요. 그대로 뭐 회사가 제의를 해왔을 때 바로 입사하시는 게 제일 좋죠. 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동안 충실하게 다른 기업에 재입사 아니면 취업 이직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우연찮게 전액 직장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 와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4256번님, 병가로 40% 월급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하셨네요. 네, 병가 역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뭐 병가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가 이전에 직전에 3개월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병가 이전 3개월. 네, 병가 시작하기 전에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823번님.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차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거는 강제 연차라는 건데요.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이제 쓰고 싶을 때 신청해서 쓰는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뭐 연차 안 쓰더라도 수당 지급을 안 하려면 우리 법에 의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게 뭐 끝나기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뭐 이런 게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진 연차 사용 촉진은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쓰면 수당 없다는 거는 회사의 그냥 일방적인 그냥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에 좀 요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잘못했다고. 강제 연차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사소통 경로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 뭐 도와달라든지. 그렇죠. 자, 2875번님, 실업급여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 단위 기간만 유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로 나오게 되시면 계속 받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계약 만료는 당연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당연 수급 사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시는 분이 이 회사 1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고 다른 회사 1년 있다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 번 받을 수 있구나라고 실업급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306번님, 1년 정도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 경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달러 따지면 7개월? 네, 그렇죠. 그게 가입일로부터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7개월 정도 있다가 7개월 뒤에 퇴사하시면 만약에 퇴사하실 때도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셔야 되겠죠. 네. 프리랜서는 언제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5월 20일 날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의원분들이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하면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440번님, 회사 현재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요. 고용주가 제 월급을 본래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은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려면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월급 대장 같은 자료는 고용주 협의 없이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통화 녹음 같은 자료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부가적인 자료로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셔서 하시거나 하신 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신고한 자료와 별도로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건 4대 보험 축소 신고한 거는 그거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인 거고요. 우리는 지급받은 거를 입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계좌로 이체하실 거니까 그 이체 내역이 입증 자료를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겠죠. 계좌 이체 내역을. 그렇죠. 계좌 이체 내역에 어떤 세금 떼고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역산하면 내 세전 급여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0985번님,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셔가지고 만 65세가 지나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 65세 이후에 만 65세가 도과하고 나서 입사하시면 아직까지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4440번님께서는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서 차액 현금으로 받으시면요. 받는 즉시 그 달마다 ATM기에 가서 바로 꼭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계속 지키게 만들면 나중에 강력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비구름이 거치면서 오늘 다시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